네, 안녕하세요. 박소방입니다. 오늘은 유도등과 유도 표지에 관한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문항과 중문항을 적으시고요. 유도등이라고 주요 단어, 채점자들이 어떤 문제를 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단어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문항입니다. 전압 강화 공식을 쓰시오. 보통 지금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도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유도등은 보통 두 개의 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전압 강화라고 하면은 단상 2선식인지 3상 3선식인지 그 다음에 3상 4선식 또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상 3선식인지 그러니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단상 2선식이죠. 단상 2선식에 대한 일단 전압 강화 공식을 쓰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단상 2선식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도를 하라고 그러죠. 유도. 전압 공식을 유도하시오. 어떻게 되죠? 제가 여기다 쓴 것처럼 E하고 P입니다. P는 파워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자, 상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의 선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E, I, R이 됩니다. 부호는 단위는 볼트가 되는 것이고요. 두 개의 선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단상 이선식이다. 근데 이 I는 선전류입니다. 선전류. 뭐다? 선전류이다. 지금은 직류 또는 단상 이선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3상 3선식, 3상 4선식으로 넘어가면은 미상차가 있습니다. 미상차. 델타 결산과 Y 결산에 따른 미상차가 발생하고 이 미상차에 따라 델타 결산일 경우에는 선 전류가 똑같죠. 선 전류하고 3상 4선식인 경우에는 다시 3상 3선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상전압 그 다음에 선전압이 똑같고 3상 4선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선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에 따른 유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상전압이고 여기는 선전류라는 거 암기. 그 다음에 왜? 두 개의 선이니까 두 개의 선에서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2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도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EP EIR입니다. 근데 여기서 2 곱하기 2 그러니까 2 곱하기 IR에 IL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고유 저항입니다. 고유 저항의 단위는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따른 단위는 이것이 되고 이 리터는 미터가 단위가 된다는 거 확인. 그러니까 이 부호에 따라서 고유 저항값, 이 고유 저항값을 문제상에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위를 잘 보셔야죠. 단위 변환이 필요할 수가 있죠. 밀리미터 제곱이 아니고 미터 제곱이 제공이 되면은 바꿔줘야죠. 어떻게 바꿔주는데요? 10의 6승 이렇게 바꿔줘야죠. 아무튼 이 단위를 보시고 이 고유 저항의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이것과 대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 구리선이라고 하면 고유 저항값은 58분의 1입니다. 여기에다가 도전율 0.97분의 1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58분의 1 0.97. 그러니까 이게
이것에 따른 단위가 이것이고요. 0.97분의 1은 도전율입니다. 도전율. 도전율이 뭐죠? 통과할 수 있는 양이죠. 통과가 얼마나 쉽게 되냐. 얼마나 쉽게가 되는데? 근데 이건 고유 저항입니다. 고유 저항이에요. 저항은 쉽게 통과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율이 분모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즉 반비례의 절차를 거치죠. 고유 저항값은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0.97이란 도전율이 분모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왜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문제에서 고유 저항값을 뭐 줬다거나 이 도전율을 제시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히 우리만의 공식을 도출해내야 되죠. 꼭 이렇게 도출되라는 법은 없죠. 이거는 간소화입니다. 간소화.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공식이며 이렇게 됐고 이것도 이렇게 됐고 이것에 따른 단위는 이것이 나올 것이고 도전율에 따른 단위는 없고, 그래서 0.97 도전율은 고유저항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별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따른 단위는 이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다시 EP 2의 IL 선 전류에 방금 우리가 구하는 별표에 A, 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가 2를 곱해줬을 때 이 별표와 2를 곱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0.0355에 IL에 A분의 L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2 곱하기 별표를 해서 별표는 뭔데요? 이 고유저항 값이에요. 58분의 1 곱하기 0.97분의 1을 해줬을 때, 근데 이 두 개는 뭐다? 의미가 각자 있다. 58분의 1은 고유저항 값이고 0.97분의 1은 도전율에 대한 값이다.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값을 고유저항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값이 별표라고 가정하면 이것을 2 곱하기 별표를 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58분의 1, 0.97이라는 가정하에. 자, 얘네들을 분모에다가 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이 되죠. 35.6에 L에 I가 되고 여기는 A가 됩니다. 선 전류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간소화된 식을 유도할 수 있죠. 단위 잘 보셔야죠. 리터는 미터이고 단면적은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얘는 암페어입니다. 미리암페어 아닙니다. 암페어입니다. 1암페어는 1000 밀리암페어입니다. 다시 1암페어는 1000 밀리암페어입니다. 단위 변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상 이전식에 대한 전압강화 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삼상 3선식이다 라고 하면 델타 결선입니다. 중성선이 없는 델타 결선이에요. 얘는 어떻게 되냐? 선 전류입니다. 얘는 이렇게 됩니다. 푸는 건 다 똑같습니다. 유도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3상 4선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3상 4선식의 전압강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일단 이 델타 결선인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공식, 얘는 이것에 따른 공식. 그러니까 선전류는 루트 3, 상전류가 되는 것이고, 상관전압, 상전압은 똑같고,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똑같고 성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과 똑같다 라고 각자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Y결선인 경우에는 만약 이 불평형 전류가 3상 3선식은 알겠어. 근데 3상 4선식에 대해서는 왜 루트 3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은 이 위상 차이에 의해서 불평형 전류가 여기로 흐르죠. 이 3상, 그러니까 선전류에 의한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불평형 전류가 흐릅니다. 중성선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선에 흐르는 선전류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한 개의 선의 선전류니까 공식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IL, R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전류 곱하기 저항값이 나오면서 3상 4서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 공식을 유도하시오라고 하면 이 밑에 부가적인 것들은 뭐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왜냐면 해당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전압 강화 공식을 유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단상 2선식에 관한 공식을 유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유도하시면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소문항 2번입니다. 소문항 2번 객석, 유도 등을 설치할 경우 개수를 쓰시오. 아무튼 그 위에 우리가 소문항 1번의 문제를 풀 때 단상 2선식 오케이, 3상 3선식 오케이, 3상 4선식 오케이, 간소화된 공식을 일단 다 적어 드리겠습니다. 얘는 35.6의 LI에 1000에 따른 단면적이다. 이것에 따른 볼트가 나온다. 전류이고, 얘는 루트 3에 따른 공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는 30.8의 LIL이 되고 1000에 따른 A에 따른 단위는 볼트가 된다. 3상 4선식인 경우에는 IR이 되고 17.8에 따른 L의 IL, 1000에 따른 A가 된다. 그러니까 이 1000이 왜 나오는지 우리는 1번 문제, 소문항 1번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17.8에 곱하기 2배를 해주면 35.6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8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은 30.8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 간소화된 자료, 간소화된 공식을 알고 계시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죠. 단 도체의 고유 저항과 도전율은 문제 제시될 위험이 있다. 알고 있어야 한다. 문제 제시가 따로 별도로 될 수 있다. 뭐에 따른? 도체에 따른. 여기까지. 이제 소문항 2번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객석 유도등 설치할 경우 개수를 구하시오. 객석 유도등의 설치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적응성이란 걸 있습니다. 적응성 중에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죠. 적응성 중에 공직관 운유입니다.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그다음 유흥주점 영업시설이죠. 단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는 나이트입니다.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는 나이트. 공직관 운유인 경우에는 적응성을 따졌을 때 대형 피난구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과 객석 유도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석 유도등 어디에 설치하죠? 벽이나 또는 통로에 설치하죠. 다시 통로의 벽이나 바닥에 설치하죠. 통로의 벽 또는 바닥에 객석 유도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객석 유도등을 설치합니다. 구부러지지 않은 전체 통로의 길이는 200m이다.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죠. 4에 직선 통로 길이의 마이너스 1개라고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죠? 보행거리죠. 보행거리 4m마다 4m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설치하라는 말입니다. 말로 풀었으면은 이런 말이죠. 자, 직선 통로의 길이입니다. 직선 통로의 길이 200m죠. 그 다음에 4m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주면은 50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개를 하래요. 그래서 4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정수로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절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4m 이하가 될 수 있죠. 4m 이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아무튼 절상해줘야지 이하가 될 수 있다는 점, 절상, 그다음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이 공식 자체를 알고 계시면은, 이 공식 자체는 왜 이렇게 유도가 됐는지를 알고 계시면은 해당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2번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문항 3번입니다. 소문항 3번 2에 따라서 전원 회로의 전체 전압 강화를 구하시오. 왜 전체라고 내가 썼냐? 전체라고 왜 썼어? 만약에 객석 유도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모든 곳에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개수를 다 더해주라는 말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너는 이것을 구하란 말이죠. 이것을 전체를 구하란 말이죠. 왜 이거는 각자마다 전압 강화가 왜 다르죠? 왜냐? 전류량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전류량이 3개분이 들어가죠. 전류가 3개분. 여기는 전류가 2개분이 흐르고 있죠. 여기는 전류가 1개분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 공식을 생각하시면은 이것이죠. 자, 선전류입니다. 선전류. 그러니까 이 선에 얼마나 전류가 흐르고 있냐가 관건이고, 여기에 연결된 각 개소마다 흐르고 있는 전류의 양이 얼만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전압 강화라고 하면은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도 물을 수 있다고 저는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라고 물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간소화 시킬 수 있었죠. 반상 이선식이니까 35.6 Li 천에 따른 A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알 수가 있죠. 조건을 보시면 길이는 200m이고요. IL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지금 객석 유도등, 각 객석 유도등의 한 개 전격 출력은 20W입니다. 20W. 근데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49개. 얘를 220V로 나눠줘야죠. 그럼 얘는 4.45 암페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 단면적은 뭔데? 단면적도 나와 있죠? 2.5 스퀘어죠.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네. 그렇죠. 35.6에 200m이고 4.45 암페어입니다. 암페어로 넣어주면서 1000이고 다시 1000이고 그 다음에 단면적 2.5 스퀘어를 넣어주면 이것에 따른 답이 전압 강화, 전체 전압 강화가 되는 겁니다. 전체 전압 강화. 그래서 여기 답 끝 적으시면서 이 별표에 관한 답을 적으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것만 물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것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일단 L, A, L도 달라질 수 있죠. L도 이거 간의 유도등 간의 거리, 고려해 줘야 되고요. 200m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 전류인 경우에는 20W 곱하기 1개, 20W 곱하기 1개가 되고요. 220V로 나눠주면서 별표찐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스퀘어는 똑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각 개소마다의, 각 회로마다의 전압 강화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소문항 4번입니다. 통로 유도등 나오면은 일단 저는 설구 노파 이거는 복도, 이건 복도였죠.
복도 통로 유도 등을 외울 때 제가 썼던 암기법이고요. 자, 여기서 구부러진 모퉁이미 설치된 유도등을 기점으로 해서 보행거리 20m 이하마다 설치할 것, 그러니까 20m 이하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죠. 화재안전 기술 기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활용해서 통로 유도등의 개수라고 적고, 4가 아니죠. 4는 객석이고요. 20m가 되고 직선 통로의 길입니다. 자, 마이너스 1 개가 되는 것이죠. 20m 보행거리입니다. 그래서 4m 객석 유도등의 보행거리는 4m 이하마다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 200m죠. 20m죠. 그럼 얘는 10개죠. 이제 절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절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개까지 해주고 절상해도 되고요. 여기서 절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9개가 되죠. 총 설치 개수는 9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우리가 직선 통로일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도등의 개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에 따라 순서대로 밟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절상까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 끝 적으시면서 소문항 4번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소문항 5번. 공급되는 전류를 구하시오. 공급되는 전류를 구하시오. 자, 이 전력은 VI에 따른 코사인 세타죠. 얘는 뭐 단상 이선식일 때 대신에 삼상이다라고 하면 이 전력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와트가 다닙니다. 와트. 루트 3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삼상일 땐. 그래서 P는 우리는 지금 단상 이선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급 전류는 이렇게 되고, P는 지금 통로 등의 설치 개수 9개죠. 9개인데 와트가 전격 출력이 30W이다. V는 220V이고 코사인 세타 역률은 0.8이다. 이것에 따른 별표친 암페어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급 전류다 라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 끝 적으시면서 해당 문제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전원입니다. 소문항 6번 예비전원. 유도등에서의 예비전원, 및 비상전원인 경우에는 어떤 게 쓰이죠? 축전지만 쓰이죠. 축전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건전지 얘기하는 겁니다. 축전지만 사용됩니다. 자가발전 설비나 전기저장장치나 비상전원 수전 설비 다 안 쓰이고 무조건 축전지만 쓰입니다. 무엇이냐? 이 유도등을 오픈을 해보면은 여기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제 기억엔 노란색이었는데 노란색으로 건전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용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용량을 어떻게 구하냐? 각 통로 유도등에 내장될 예비전원의 용량을 구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각이죠. 각. 그러니까 한 개를 얘기합니다. 한 개를 얘기합니다. 각이니까. 보수율 나왔고 시간 환산 계수 나왔죠. 일단 축전치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식을 떠올려야죠. 축전지를 구하는 공식. 이거는 보수율입니다. 보수율. 이거는 시간 환산 계수고요. 이거는 이제 전류죠. 전류인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각이죠. 한 개. 각 한 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전류가. 그럼 이 전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30이죠? 지금 통로 유도등의 한 개의 전격 출력은 30W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별표친 암페어 공급 전류를 구했죠. 이 공급 전류가 별표인데 이 공급 전류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별표친 암페어 공급 전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뭐로 나눠줘야 한다? 9개. 왜 9개냐? 전체 설치된 통로 유도등의 개수가 9개이고 9개를 뭐로 나눠준다? 전체 공급 전류를 나눠주면은 한 개의 전류량이 나온다. 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 축전지의 용량은 보수율인 0.8에 K값 시간 환산계도 친절히 또 나와 있죠. 0.55가 되고 여기에 따른 별표친 이 5번 답에 대한 별표친 답이 나오고 암페어 수가 나오고 이것을 9개로 나눠줬을 때 이것에 따른 별표치 2개 친 암페어 아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워는 1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1시간. 그래서 시간 환산 개수가 있는 것입니다. 암페어 아워 이렇게 해서 유도 등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질 수 있겠고요. 아무튼 답 끝 적으시는 거는 여기 형식은 똑같고 그래서 유도 등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압 강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전압 강화를 유도하는 공식. 그 다음에 객성 유도 등의 설치 개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과 절상 주의. 전체라고 하면 깔끔하게 우리가 간소화된 공식 고유 저항과 도전율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 간소화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일 때 통하는 것이고 만약에 각 전원 회로마다의 그것을 그러니까 전압 강화를 구하라고 하면 L과 I와 암페어 아니죠. 굵기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압 강화에 대해서는 유도등 간의 거리 아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유도등 간의 거리라고 하면 49개가 설치되어 있고 200m잖아요. 4점 몇 미터가 나오겠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4점 몇 미터가 이 하나의 회로의 간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아예 선전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유도등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여기에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1개가 아니고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을 알고 있으면 보행거리가 20m라는 게 나오고 이것에 따른 공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절상해야 된다는 조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공급전류 구하는 공식 대신 삼상인 경우에는 루트 3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비전원을 구한다. 각 한 개마다의 그렇다고 하면 일단 축전지니까 얘가 일단 축전지 용량에 대한 공식이 나와야 되고 보수율과 시간 환산 개수가 주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표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문제는 공급전류 전체 공급전류에서 우리가 설치된 통로 유도등의 개수만큼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적용시키시면서 각 한 개에 들어가는 예비전원의 용량까지 구하시면서 유도등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